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고방식과 감사, 내 상황을 어떻게 프레임할 것인가 이 주제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림픽 얘기로 시작해 볼게요. 전 세계인의 축제죠. 이 올림픽에서 그리고 메달을 획득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또 국가에게 그 선수 가족에게 무척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 선수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한 영광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 막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금메달리스트는요, 그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보기만 해도 같이 막 1등이 된 것 같고, 은메달리스트는 세계 2위, 와, 같이 막 2등이 된 것 같고, 동메달리스트, 세계 3위, 와, 같이 막 세계 3등이 된 것 같아요. 어찌 영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머리가, 우리 뇌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반응은 특별히 이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요.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다. 전 세계 1, 2, 3등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거를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반응은 이 이성과 이 합리적인 사고와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머리와 가슴이 약간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선수들, 즉 메달리스트들의 표정을 보세요. 모든 결과가 나온 직후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들의 표정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선수들 간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 간에 시상대에 오른 이 선수들 간의 표정이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은 여기에 쓰는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언제? 이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을 볼 때요. 시상대에 선수들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목에 메달을 이렇게 걸게 될 때요. 금메달리스트부터 한번 볼게요. 금메달리스트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노력의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 정말 뿌듯함 이런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얼굴 표정에도 그런 것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만족감도 엿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보이는 선수들도 있어요. 찐 미소라고 하죠. 진짜 미소예요. 그래서 뒷센 스마일 이렇게도 부르는데 눈꼬리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그 진짜 미소. 눈 근육과 입 근육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진짜 미소. 그러니까 가짜 미소는 입만 웃고 있죠 보통. 근데 이렇게 입만 웃고 있지 않아요. 억지 웃음처럼 눈과 입이 같이 스마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메달리스트의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 금메달리스트의 표정하고 사실 언뜻 봤을 때는 잘 구분 안 되는 메달리스트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게 동메달리스트거든요. 동메달리스트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물론 금메달리스트랑은 조금 약간 미묘하게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미소, 진짜 미소냐 가짜 미소냐, 뒷센 스마일이냐 아니면은 non 뒷센 스마일이냐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뒷센 스마일입니다. 진짜 미소예요. 그런데 사실 이 뒷센 스마일 안에 있는 미묘한 감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금메달리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최고가 됐다, 너무 기쁘다, 너무 만족한다 이런 표정이라면 이 동메달리스트는 이런 어떻게 보면 놀랐다 이런 표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는 야 내가 정말 받아야 돼, 내 노력의 보상을 받았다, 뿌듯하다 이런 표정이었다면 동메달리스트는 와 내가 이 자리에 오르다니, 와 놀랐어, 너무 놀랐다, 기쁘다, 이 놀람과 어떤 환희가 교차하는 그런 표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메달리스트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거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또 얻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설명하지 않은 메달리스트가 한 명 남아있죠. 누굴까요?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이 은메달리스트는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안 웃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가짜 미소예요. 예, 비디센 스마일입니다. 예, 약간 분하다는 표정을 보이는 은메달리스트도 있어요. 너무 아쉽고 짜증이 난다 이런 표정을 짓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웃지 않거나 억지로 미소 짓는 티가 너무 팍팍 나는 거죠. 예. 입은 웃고 있지만 다시 말하는데 이 눈 근육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자신이 받은 메달, 이 은메달을요, 사실은 굉장한 건데, 예, 세계 유의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박수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본인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대에서 어떤 선수들은요, 자기가 받은 이 은메달이 창피하다는 듯이 이렇게 메달을 이렇게 가리는 선수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아, 금메달은 내 거였는데, 뺏겼다라는 약간 박탈감,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였어요. 예. 매드백이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연구 결과를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매드백이라는 심리학자는 한 가지 인간의 사고방식을 지적하는데요. 바로 사후 가정 사고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ounterfactual thinking이에요. 이 심리가 작용한다고 매드백은 이제 본 거죠. 번역할 때는 반사실적 사고, 역사실적 사고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뭐뭐 했더라면 어쨌을 텐데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 이게 사후 가정적 사고예요. 반사실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는 거죠. 뭐뭐 또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 이게 다 사후 가정 사고입니다. 일단 그러면 메달리스트들, 금메달리스트 그 중에서도 어떤 사후 가정을 할까요? 어떤 counterfactual thinking을 할까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금메달리스트는요, 별 설명할 게 없어요. 금메달리스트는 별로 가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세계 최고예요. 1등입니다. 그 순간을 즐기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는 사후 가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동메달리스트와 은메달리스트는 다르죠. 이들에게는 사후 가정이 있고 사후 가정에 따라서 느끼는 바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로운 거죠. 먼저 동메달리스트는 어떤 사후 가정을 할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식입니다. 와, 오늘 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더라면, 내가 평소보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더라면, 와, 내가 메달을 못 땄을 거야.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또 아까 그 선수가 배탈이 나지 않았더라면, 아까 그 선수가 잠깐 삐끗하지 않았더라면, 아까 그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사실 4등이었을 거고 메달권 받기였을 거야. 이런 식의 사후 가정을 합니다. 자, 뭔가 공통점을 눈치채셨나요? 그렇죠. 뭐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후 가정이에요.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가정이죠. 이런 사후 가정을 사후 가정의 종류 중에서도 빼기형, 말 그대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뺀다. 빼기형 사고라고 부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있었던 일을 사실 없었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이런 일이 사실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빼기형 사고라고 부릅니다. 아까 예로 들었지만 오늘 4등한 선수가 배탈이 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는 아까 실제 경기 상황에서는 원래 나보다 약간 앞서고 있었어. 근데 배탈이 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탈락을 한 거죠. 그리고 원래 나보다 경기 기록이 좋고 세계 랭킹이 우수한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도 나보다 원래 앞서가고 있었는데 넘어진 거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나보다 원래 랭킹도 우수하고 오늘 경기에서도 중간까지는 나보다 앞서고 있었던 그 선수가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있었던 사실 없었다고 제거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빼기형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빼기형 사후가정 사고를 하면요, 행복해지죠. 그리고 막 감사함도 느끼게 됩니다. 와, 감사하다.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거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된 게 아닌데 사실은 선물처럼 뭔가가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없었던, 나에게 없을 뻔했던 그 일, 나에게 없었을 뻔했던 그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선물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빼기형 사후 과정은요,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아주 유익하죠. 이제 은메달리스트 차례입니다. 은메달리스트는 어떤 사후 과정을 할까요? 은메달리스트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금메달은 내 차지였을 텐데, 내가 어제 조금 더 일찍 잘 걸, 내가 오늘 아침을 좀 덜 먹을 걸, 내가 몸을 좀 일찍부터 더 풀 걸, 준비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아까 무릎을 좀 더 폈더라면, 다리에 힘을 좀 더 빡 줬더라면 금메달이었을 텐데. 이런 식의 사후 과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은메달리스트는요. 아까처럼 공통점, 어떤 식의 사후 과정인지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맞히셨을 거예요. 뭐뭐 했더라면 이런 식인 거 아실 수 있겠죠. 뭐뭐가 있었더라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빼기형 사후 과정이었으니까 이거는 어떤 형 사후 과정일까요? 그쵸? 더하기형 사후 과정이겠죠. 플러스입니다. 없었던 일을 더해보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일어났었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고등학생들 또는 이제 대학생들, 저도 이제 늘 우리 학생들 보지만은 시험을 망친 학생들이 후회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껄껄껄, 이랬으면 좋았을걸, 저랬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때 공부 좀 더 할걸, 그때 PC방 가지 말고 공부 좀 더 할걸, 그때 스마트폰 보지 말고 공부 좀 더 할걸, 그때 미리미리 연습을 해둘걸, 그때 미리미리 어떤 실기 연습을 좀 해둘걸, 중간쯤 뭔가 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회할 때 늘 이렇게 식으로 하죠. 후회할 때. 더하기형 사후 과정은 그래서 후회하는 것과 관심이 관여된 게 많아요.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더하기형 사후 과정으로는 후회는 하게 되기 쉽지만은 행복해지긴 어렵죠. 아까 빼기형 사후 과정은 행복해지고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더해보는 사후 과정, 공부 좀 더 할 걸, 연습 좀 더 할 걸, 이런 사후 과정, 내가 힘 좀 더 낼 걸, 이런 사후 과정은 감사한 마음을 품기도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없던 일을 더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대적 박탈감과 오히려 자책감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올 때가 많은 거예요.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이런 사고방식 차이는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뭔가 범주화하는 거, 카테고라이제이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은메달리스트는요, 자신은 당연히 메달리스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미 범주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거죠. 컬러가 중요한 겁니다. 금색이냐, 은색이냐, 동색이냐, 이런 세부 범주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메달 딸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이니까. 범주화가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메달리스트 될 게 너무 당연해. 근데 동메달리스트는요, 약간 범주화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메달리스트와 나머지로 범주화하고 자기 자신은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따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사람으로 범주화를 했던 거죠. 메달이 없는 사람과 메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보다 약간 상위 수준, 거시적인 수준에서 범주화를 했던 것이 대부분 동메달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메달의 컬러, 메달색은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메달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메달리스트는 약간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색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동메달리스트는 3등을 했지만 더 기쁜 거예요. 왜?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었는데 땄으니까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삶의 교훈을 얻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매드백의 연구,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는 게 좋을까? 어떤 시사점이 얻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사후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실 때는 빼기형 사고, 마이너스형 사후 과정 사고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유도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과업을 수행한 결과가 기대 이하일 때, 이렇게 기대 이하의 성과를 얻었을수록 한 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범주화 해보세요. 아까 그 동메달 리스트처럼요. 그러면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보다 상위 범주에서 살펴보다 보면 새로운 방향도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도 보이고, 이 영역에서 너무 좁게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좀 더 크게 보게 되면은 어떤 의미도 보이고 가치도 찾게 되고 얻은 것도 있게 되고 내가 성장했다는 것도 때로는 알게 될 수 있고 뭔가 배운 점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분도 개선될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사고방식이 우리 감사하는 성향과 행복에 미치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 특히 사후가정적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어떤 범주화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과의 결과, 이 성과에 기대했던 결과에 대해서 미쳤느냐 아니었느냐에 대해서 내가 범주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행복과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